현상국대 기자. 예. 기자수첩 넘어가 보죠. 예. 기자수첩 얘기 속에 그것도 오늘 들어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주제 가지고 오셨길래요? 2009년에 미국에서 보수 우파 언론인들끼리 말싸움을 아주 심하게 벌인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같은 보수 우파인데도 답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연히 이슬람 테러 단체 알카에다가 가장 미국에게 위험하다라고 답을 했는데 예. 그런데 알카에다가 가장 위험하다는 답은 뭐 당연한 건데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다른 보수파 다른 쪽에서는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자들이다라고 받아쳤어요. 예. 과격 이슬람보다도 좌파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미국 보수 진영에는 지금도 미국 내 러시아를 위해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많다. 간첩이란 뜻이 아닙니다. 예. 러시아를 좋아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많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테러에 대해서 공포가 과장된 건 물론 있지만 엄청난 테러로 재앙을 겪었으니까 테러 단체들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데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공산주의자가 지금은 러시아에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좌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좌파가 공산주의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좌파 중에 이제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잘 살고 있는 미국의 중산층 백인들이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미국을 무너뜨린다면서 저렇게 겁을 먹고 있는가? 물론 여기에는 정치권이 퍼뜨린 공포에 감염돼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첫째, 미국의 가난한 외국의 이주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도 몰려들고 있죠. 예.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서민 복지가 확대됩니다. 예. 평등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챙겨 먹던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 파이가 줄어든다. 예. 그런 걱정이 밑바닥에 있는 거고. 예. 왜냐하면 평등을 강조하고 서민 복지를 강화하고 그러니까 이건 다 좌파 정책들이다. 좌파 정책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는 동구권이나 남미에서 이민 온 이주자들이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에 대한 공포라든가 걱정이 이제 번지는 거죠. 예. 두 번째, 상위 1%의 갑부들이 있어요. 갑부들. 예. 옛날에는 나라의 재산 100% 중에 100 중에 갑부들이 가져가는 게 한 4, 50 됐다면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니까 갑부들이 막 60, 70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이 자본주의가 커지면 자기들이 더 많이 먹는 걸로 생각했는데 갑부들이 많이 먹고 자기들은 또 별로예요. 예. 그러니까 아래에서도 뜯기고 위에서도 뜯기고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 보수주의자들은 엘리트들을 비난하면서 서민 대중 보수주의라는 걸 외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 엘리트, 반공 보수주의가 생겨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일배 현상이 생겨나는 구조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네요. 이것에 관련된 철학적인 개념이 바로 이제 시뮬라크라고 하는 거죠. 시뮬라크, 요거는 제가 알죠. 실제하지 않는 걸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꾸민 가상 실제, 예. 뭐 허구 실제 이런 거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원본이 없는 짝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근데 그 짝퉁이 실제 영향력을 갖고 존재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예. 대표적인 걸 들어보면 히틀러의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도 시뮬라크에 의한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 대한 공포를 갖다 불러일으킨 다음에 예. 그걸 통해서 철권 통치를 갖다 강행한 거죠. 모택동이 불러일으킨 문화 대혁명의 광기, 이것도 시뮬라크입니다. 예. 중국의 엄청난 문화유산을 불태우고 사상 검증한다면서 지식인들을 다 추방해버렸어요. 예. 공자를 배우려면 중국에는 오리지널 원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와야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그래요.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3대 세습의 주체사, 이것도 이제 완전히 시뮬라크라 그렇죠. 허구입니다. 예, 뻔한 거죠.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성택 숙청의 돌풍도 어디까지가 실체이고 어디서부터 허구인지 분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갖다 쓸 수 있는 죄목은 다 갖다 썼는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실은 거죠? 뭐 알 수 예. 없는. 예. 엄청난 정보가 사실은 지구촌에 실시간으로 쏟아지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가 실제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아직도 거예요. 빈번하죠. 예. 우리 사회에도 지금 시뮬라크, 이 가상의 실제가 막 횡행합니다. 우리 사회도요?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나서 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죠? 존경하는 건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건 뭐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이걸로 선동해서 세력을 모으거나 정치적으로 상대 정파를 공격할 때
이 가상의 실제 시뮬라크를 이용한단 말이죠. 아. 또 언론들은 이걸 계속해서 증폭시킵니다. 예. 이 새누리당이나 보수진영 일부에서는 친노 세력, 친노 패족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잔상을 국민들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또 이승만에 대해서 더 나쁜 걸 들추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더 좋은 걸 들춰가면서 미화하기도 하고 예. 반대 진영은 나쁜 걸 들추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암울했던 기억이 되풀이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때의 악몽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다라고 공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을 향해서 암살 얘기까지 꺼내들면서 지금 이제 역풍을 맞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실 진보 진영에서 뭐 친노 세력이 살아나서 다시 득세할 리도 없는 거고 지금의 민주 체제 속에서 박정희 독재 정권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지만 서로들 이 공포를 갖다 증폭시키면서 전전긍긍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들 떠나고 이제 실체가 없음에도 그 인물들은 우리 정치판을 종횡무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정쟁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수도 그렇죠. 있네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만들어내면 언론이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진 걸 보면서 저거 진짜였구나라고 사람들은 또 오해하게 되고 막 되풀이되는 거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뮬라크로는 주사파 종북입니다. 1994년 서강대 박홍 총장이 교수 중에도 무지하게 많다. 학생들은 팩스를 통해서 북한 지령을 받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주사파가 간첩 활동을 돕고 있다. 막 그랬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뭐 운동권 출신 제자가 해준 얘기도 좀 있고 내가 외국 나가서 학회에서 좀 들은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짬뽕해서 얘기한 거다. 실체가 없는 걸로 드러나서 검찰은 끝이 났잖아요. 그냥 났습니다. 그대로 흐지부지. 예. 그다음에 종북입니다. 옛날에는 용공이라고 했겠는데 이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러시아에도 공산주의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으니까 공산주의자라고 몰아가기는 좀 그렇고 뭐 좌파 사회주의는 민주국가에 다 있는 이름이라는 게 알려졌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따르고 북한에 협조한다는 이름의 종북이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켜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죠. 뭐 북한이 적대적으로 우리와 대치하고 있고 간첩도 있는 세상이니까 종북을 따지자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종북에 대한 지금의 공포는 이거는 가상의 실제 시뮬라크에 속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애매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요? 예, 부정선거가 대체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정선거여서 선거를 무효시킬 만큼의 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밝혀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로 국민 여론이 불안해하면은 정부가 나서서 빨리 밝혀내고 이건 이명박 정부가 한 거다라고 해서 뿌리를 갖다 뽑아내든지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갖다 확연하게 하질 않는단 말이죠. 문제는 그걸 밝혀낼 국가정보원이 댓글을 달면서 시뮬라크를 갖다 오히려 증폭시켰다. 밝혀내야 될 곳에서 지금 저지른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결의 실마리는 일단 국민이 먼저 제대로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시뮬라크는 아닐까. 또 보다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 조금은 더 신중해야 되고 언론의 선동에 속아서도 안 되고 다만 무엇이 진실인지 빨리 밝혀내라고 소리쳐 요구는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정부는 여기에 응해야 되고. 생각해볼 거리 던져주셨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